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오수지입니다. 저는 지난 세미나에서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테이블 QA 논문 3편을 리뷰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테이블 QA 내에서도 좀 더 뉴머리컬 리즈닝 관련된 문제에 특화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나온 2편의 논문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QA는 말 그대로 테이블을 바탕으로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테이블 QA 내에서도 문제 유형을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조금 기본적이면서도 간단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정답에 해당하는 셀을 바로 정답으로 추출해내면 되는 스팬 타입의 퀘스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정답을 내는데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여러 셀들에 대해서 집합연산이나 사칙연산과 같이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 어리스메틱한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2 논문은 여기 2번째 유형, 즉 뉴머리컬한 리즈닝이 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뉴머리컬 리즈닝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들이 있는데요. FinQA와 TAT-QA가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이고, 이번 연도 ACL에 이제 하이라키컬한 테이블을 다루고 있는 이 2편의 논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 FinQA와 TAT-QA를 바탕으로 구성을 컨버세이셔널하게 재구성한 이 2편의 논문이 가장 최근 EMNLP에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뉴머리컬 리즈닝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테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테이블, 그리고 또 텍스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 리즈닝을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나, 또는 한 번의 리즈닝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약 2번 이상의 리즈닝 스텝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들이 좀 많아서 찾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당 리서처 분을 대표로 테이블 인텔리전스를 연구하는 팀을 발견을 했습니다. 해당 팀에서 굉장히 이전부터 테이블 관련된 논문이 여러 편이 나오고 있었고, 이번 연도에도 테이블 관련된 서베이 논문이나 또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셋 중 하나인 하이탭 데이터셋, 그리고 테이블 투 텍스트 관련 그 논문들도 나왔고, 또 테이블 QA에서도 2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프리트레이닝 관련 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고, 하나는 또 파인 튜닝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2편을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QA 분야에서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뉴머리컬 리즈닝을 다루고 있는 테이블 QA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번 2편의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인 이 TAT-QA와 하이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T-QA 데이터셋은 파이낸셜 리포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하이브리드 QA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브리드란 테이블 QA 데이터셋은 테이블로만 구성된 데이터들도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과 텍스트로 구성이 된 데이터셋을 여기서 하이브리드 QA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테이블 QA에서 뉴머리컬 리즈닝을 다루고 있는 테이블 QA 데이터셋에서 오퍼레이션 종류도 각 데이터셋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10개의 오퍼레이션 종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탭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이번 연도 ACL에 공개된 데이터셋으로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데이터셋입니다. 오퍼레이션을 보시면은 이전 하이탭이나 다른 테이블 QA 데이터셋과는 조금 달리 엑셀의 그 함수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 데이터셋은 하이라키컬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 그리고 QA뿐만 아니라 테이블 투 텍스트 태스크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QA에 있어서 어떤 프리트레이닝 반복론이 제한되어져 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버트가 사전 학습 때 사용한 데이터들과는 달리 이 테이블이라는 데이터의 특징상 굉장히 일반 자연어 텍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학습된 PLM들을 그냥 파인 튜닝에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많은 논문들이 추가적인 테이블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타파스나 타버트, 타펙스가 좀 대표적인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이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QA의 대표적인 논문 중 하나인 이 타파스에서는 약 21만 개의 추가적인 테이블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학습 태스크는 MLM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마스킹을 해주는 범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부분에서는 이 단어 단위로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테이블 단위에서는 셀 단위로 마스킹을 진행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버트의 사전학습 방식인 MLM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MLM 방식에서는 이 셀들 간의 뉴머리컬한 관계나 이런 컬큘레이셔널한 관계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타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전학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파스처럼 26만 개의 테이블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고, 이런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MLM으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고,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 컬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 학습해내기 위한 두 가지 사전학습 방식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이 컬럼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컬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컬럼의 이름이나 컬럼의 타입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이 컬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셀들의 정보로 구성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드 컬럼 프레딕션 태스크라고 이 20%의 컬럼들에 대해서 이 컬럼명과 이 컬럼의 타입을 마스킹하고 예측해내는 사전학습 방식 하나와 또 셀 밸류 리커버리라고 이 셀을 마스킹해서 이 셀이 원래 어떤 셀이었는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타펙스입니다. 이 타펙스는 앞선 두 논문과는 달리 완전히 방향이 다른 사전학습 태스크를 제안을 했는데요. 타펙스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해당 모델을 SQL 실행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QL 문과 플래튼된 테이블을 입력으로 주었을 때 정답으로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실행시켰을 때 도출할 수 있는 정답을 생성해내도록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렇듯 이 랭귀지 모델이 SQL 쿼리를 제대로 실행하고 올바른 결과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진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걸 거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앞선 두 논문에서 학습한 데이터들에 비해서는 정말 훨씬 적은 이 5만 개의 적은 데이터만으로 두 모델에 비해 더 높은 성능으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탑엑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한계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다양한 의미 있는 SQL 문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사전학습할 데이터에서 이제 SQL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음 데이터셋을 이용했는데요. 이 스컬 데이터셋이란 그 테이블 QA에서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위키티큐를 기반으로 이 질문에 SQL문을 직접 구축해서 이 온라인 정보도 함께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이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SQL문을 직접 구축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SQL문보다는 아무래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전학습에 사용되는 이 SQL문 데이터가 이 데이터베이스 like relational table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 아래처럼 정말 하나의 셀이 하나의 컬럼으로만 표현되는 이 간단한 형태의 테이블도 있지만 이 위처럼 하나의 셀이 여러 헤더로 표현되는 좀 복잡한 형태의 테이블도 있습니다. 하지만 SQL문을 바탕으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위와 같은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을 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는 너무 이 아래와 같이 릴레이셔널 테이블에만 집중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튜타라는 논문은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처음으로 이전 논문들과는 달리 스프레드시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한 논문이고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풀탭이란 논문의 인코더로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간략히만 설명드리자면 이런 엑셀 스프레드시트 내에서의 셀의 좌표 그리고 셀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 바이디멘셔널한 코디네이트 트리를 구축을 하고 해당 트리를 기반으로 이 디스턴스가 그 스레숄드 이내인 셀들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이 디스턴스 어웨어 셀프 어텐션 구조를 가지는 모델입니다. 튜타는 총 3가지로 사전학습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토큰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타파스처럼 마스킹하는 단위만 셀 단위로 바꿔준 이 버트의 MLM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셀 레벨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셀 레벨 클로즈 태스크라는 사전학습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 레벨 클로즈 태스크란 이런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랜덤하게 마스킹된 이 셀에 대해서 해당 셀이 원래는 어떤 스트링이었을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테이블 컨텍스트 리트리벌 태스크를 제안을 했는데 해당 태스크는 테이블과 랜덤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해당 텍스트가 테이블과 관련된 테이블인지 아니면 관련이 있는 텍스트인지 관련이 없는 텍스트인지를 이진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앞선 튜타 논문에서 더 나아가서 이 스프레드시트 테이블을 활용할 뿐만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고안한 이 폴탭이라는 논문이 ACL 22년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는 다음과 같이 엑셀을 사용해 보셨으면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이런 포뮬라를 뜻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런 오퍼레이터나 이 펑션 그리고 셀 리퍼런스 그리고 컨스턴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활용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이 있냐 하면은
가장 먼저 이 SQL문과는 달리 이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Numerical Reasoning 테이블 QA에 있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미 이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활용한 이 데이터들은 웹상에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테이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프레드시트 포뮬라에 기본적으로 셀들 간의 이런 참조 관계, 이런 연산 관계가 담겨 있기 때문에 Numerical Reasoning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사전학습 태스크를 제시하였고 이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전학습 관련된 논문들을 소개드렸고 다음으로는 테이블 QA에 있어서 파인 튜닝 관련된 논문 몇 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erical Reasoning 테이블 QA 데이터셋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개된 지 1, 2년 또 거의 안 된 만큼 관련 논문들이 몇 편이 없어가지고 이 해당 데이터셋들의 좀 대표적인 베이스라인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TAT-QA 데이터셋 논문에서 제안한 베이스라인 모델인 타곱입니다. 이 타곱은 테이블과 텍스트에서 시퀀스 태깅을 이용해 가장 먼저 정답과 관련된 에비던스가 되는 토큰들을 추출하고 이 에비던스가 되는 토큰들을 바탕으로 이 일련의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터들에 대해 리즈닝을 수행을 하는 구조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IO 태깅을 이용해서 이 에비던스가 되지 않는 토큰들은 O로 예측을 하고 에비던스가 되는 토큰들은 I로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태깅을 수행을 하는 태스크 하나, 그리고 어떤 오퍼레이터인지 오퍼레이터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하나, 그리고 태스크에 따라서 또 이 오퍼레이션에 따라서 그 숫자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순서를 분류해내는 넘버 오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하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산된 이 연산의 결과에 어떤 스케일을 붙여서 답을 도출해내야 되는지 분류를 하는 이 스케일 클래시피케이션 총 4가지 태스크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구조의 한계를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퍼레이터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활용을 하게 되면 주어진 텍스트와 테이블에 대해서 한 가지 오퍼레이터밖에 수행을 못하므로 이 사전 정의된 어그리게이션 오퍼레이터 중에 한 가지 유형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만 리즈닝이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멀티스텝 리즈닝이 필요한 복잡한 지문에 대해서 답을 내기는 힘든 구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타곡과 같이 멀티스텝 리즈닝이 필요한 지문들에 대해서 정답을 내기 힘든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한 토큰을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그 계산 과정들을 생성해내는 구조의 베이스라인 모델들도 있습니다. ACL 22년도에 공개된 이 멀티-IRTT 데이터셋 논문에서 제안한 MT2넷 베이스라인 모델 구조는 2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어진 테이블과 패러그래프로부터 정답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서포팅 팩트를 반환을 하는 팩트 리트라이빙 모듈, 그리고 여기서 반환된 서포팅 팩트들을 가지고 이제 리즈닝을 수행을 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리즈닝 모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리즈닝 모듈도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답을 내기 위해서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스팬을 추출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인지 아니면 정답을 도출해내기 위해 일련의 계산 과정들을 생성해내야 되는 질문인지를 예측을 하는 타입 프레딕션 레이어와 그리고 각 그 유형에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는 스팬을 추출해내는 스팬 서브 모듈, 그리고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들을 LSTM 기반의 모델로 생성을 해내는 프로그램 서버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두 모델이 Numerical Reasoning 테이블 QA에 특화된 모델이었다면 일반적인 테이블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생성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튜닝을 수행해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논문들도 있는데요. 가장 최근 EMNLP 22년도에 공개된 Unified SKG는 T5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서 가장 큰 T5 3B 모델 기준 위키TQ와 위키SQL에서 소타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Structural Knowledge Grounding Task를 텍스트-투-텍스트 형태로 통일시켜서 학습을 진행을 한 모델인데, 이 Structural Knowledge란 다음 데이터베이스나 놀리지 그래프, 테이블과 같이 특정한 구조를 지닌 놀리지를 뜻합니다. 유저의 리퀘스트에 따라서 이런 Structural Knowledge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답을 생성해내는 태스크를 Structural Knowledge Grounding Task라고 하고 있고, 이런 Structural Knowledge Grounding Task가 인풋, 아웃풋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각자 독자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면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하나의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서 이 21가지 Structural Knowledge Grounding Task를 이 텍스트-투-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서 T5 모델을 학습시킨 논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프리트레이닝에서 한번 소개드렸던 타펙스라는 모델도 바트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모델인데요. 사전학습은 SQL문과 플래튼된 테이블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을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 파인튜닝은 그냥 일반적인 퀘스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을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사전학습을 진행한 모델 중에서는 타펙스가 현재 소타를 찍고 있고,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지 않고 파인튜닝만 진행을 한 모델 중에서는 이 Unified SKG가 이 위키TQ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타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리그레시브한 PLM들이 테이블 QA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Numerical Reasoning한 문제들도 잘 풀어낼까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드릴 이 타큐브라는 논문에서 가져온 장표인데요. 보시면은 이 바트 라지와 타펙스 라지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특정 카운트와 같은 Numerical Calculation 연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Difference, Sum, Average와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논문인 타큐브의 메인 모티베이션은 Autoregressive PLM들의 좋지 않은 Numerical Reasoning Ability와 이 Numerical Reasoning에 특화된 테이블 QA 데이터셋 간의 간극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타큐브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데요. 이 Autoregressive한 PLM들의 인풋에 기존 테이블 뿐만이 아니라 미리 사전 계산한 어그리게이션 또는 어리스메틱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인풋을 주었을 때 위키TQ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드릴 첫 번째 논문은 앞서 짧게 보여드렸던 이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학습 방식을 다루고 있는 풀탭이라는 논문입니다. 풀탭은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를 기반으로 떠올린 세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고안을 한 논문인데요. 스프레드시트 포뮬라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성된 이런 엑셀 시트를 보면 볼 수 있는 포뮬라를 뜻합니다.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션이나 캘큘레이션 유형을 나타내는 이 오퍼레이터,
그리고 엑셀에 사전 정의된 sum과 average와 같은 포뮬라를 나타내는 이 펑션, 그리고 포뮬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밸류를 담고 있는 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셀 리퍼런스 정보, 그리고 숫자나 텍스트를 나타내는 컨스턴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세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방식 중에 첫 번째로는 Numerical Reference Prediction 태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Numerical Reference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헤더 A가 헤더 B를 참조를 한다는 의미는 헤더 A에 속하는 포뮬라 셀이 헤더 B에 속하는 Numerical 셀을 참조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increase 컬럼에 속하는 이 3에 해당하는 셀이 2016과 2021 컬럼에 속하는 C3과 D3에 해당하는 셀을 참조를 하고 있으므로 헤더 increase는 헤더 2016과 2021을 참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참조 관계에 있는 셀들이 함께 연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헤더 간의 참조 관계를 학습을 하는 것이 Numerical Reasoning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첫 번째 태스크는 두 가지 세팅으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풋으로 테이블만을 활용하는 테이블 only 세팅입니다. 테이블과 두 가지 컬럼이 주어졌을 때 해당하는 컬럼이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를 이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한 게 테이블 only 세팅인데요. 이 포지티브 페어는 포뮬라 셀의 헤더와 리퍼런스드 셀의 헤더 중에 non-shared 헤더를 포지티브 페어로 구성을 하였으며, 네거티브 페어는 서로 참조하고 있지 않은 헤더 중에 같은 방향에 있는 헤더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non-shared의 헤더란 다음과 같은 이 42.1%에 해당하는 셀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 42.1%에 해당하는 셀과 2016에 해당하는 290, 412 셀이 모두 이 좌측에 있는 어니언이라는 헤더에 속하므로 공통적으로 속하고 있는 헤더는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풋으로 테이블만을 받는 이 테이블 only 세팅과는 달리 텍스트까지 함께 인풋으로 활용을 하는 테이블 텍스트 세팅입니다. 해당 4탭의 인코더로 활용되고 있는 튜탑 모델의 한계로 논문에서는 테이블 텍스트 조인트 리즈닝 스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튜타의 세 가지 사전학습 태스크 중에 이 테이블 텍스트 조인트 리즈닝 스킬을 학습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된 태스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추가적인 텍스트를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뮬라 베이스드 프롬프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축을 했냐 하면 일단 복캡에서 1개에서 10개의 랜덤한 토큰을 추출을 하고 이 포뮬라 셀의 로우 헤더와 컬럼 헤더를 랜덤한 위치에 삽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텍스트를 구축을 하였으며, 이렇게 구축된 프롬프트와 테이블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이 테이블의 각 셀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구분을 해내는 셀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이 테이블 텍스트 세팅에서의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테이블에서 나타나는 포뮬라의 헤더 셀과 프롬프트에 등장한 이 포뮬라 헤더 셀을 잘 얼라인을 시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포뮬라 헤더 셀의 인터섹션 셀을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섹션 셀을 파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increase와 onion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주어진 이 중간에 교차 지점이 되는 셀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셀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 포뮬라 헤더셀에 의해 참조되는 헤더셀을 파악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 셀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모델이 학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뉴머리컬 리즈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스킬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전학습 태스크는 Numerical Calculation Prediction입니다. 앞선 첫 번째 태스크가 셀들 간의 참조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태스크였다면 해당 태스크는 셀들 간의 연산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셀들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이용해서 이 오퍼레이터, 펑션을 예측하는 태스크로 입력으로는 이 스프레드시트의 포뮬라와 포뮬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AST를 활용을 합니다. 이런 두 인풋이 주어졌을 때 자식 노드가 모두 인티저나 플롯 형태의 셀 유형에 속하는 노드에 한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 D3과 C3에 해당하는 셀은 모두 인티저 형태의 셀 유형에 속하는 노드이므로 해당 셀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지만 회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한 자식 노드만 인티저 형태의 셀 유형에 속하는 노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이 두 자식 노드의 인코더 아웃풋 임베딩을 민플링을 해서 얻은 임베딩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태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와 어떤 펑션이 이 두 자식 노드 사이에 수행이 되어야 하는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태스크는 포뮬라 MLM으로 이름 그대로 포뮬라 부분에 대해서 MLM 방식으로 사전학습을 진행하는 태스크입니다. 가장 먼저 이 포뮬라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린 4가지의 포뮬라 토큰 타입에 속하는 41개의 토큰을 추가적으로 복캡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복캡에 다음과 같은 41개의 토큰을 추가했을 때 코퍼스 전체에서 나타나는 포뮬라 중에 99.1%를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하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토큰은 이 레인지 토큰입니다. 이 레인지 토큰은 셀 타입의 토큰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는데, 이 셀 타입의 토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C3, D3, B5와 같은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셀 타입 토큰은 테이블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수가 무한히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아지는 셀 타입 토큰을 모두 복캡에 넣어주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므로 이 모든 셀 타입 토큰을 range라는 토큰을 이용을 해서 인코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뮬라가 있을 때 이 셀 타입 토큰은 range 토큰으로 변환을 하고 이 마이너스와 이 나눗셈은 그대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포뮬라들에 대해서 이제 MLM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오퍼레이션과 펑션 부분에 대한 MLM은 직관적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마이너스나 나눗셈 부분에 해당하는 그 토큰을 마스킹하고 이 마스킹된 토큰이 원래 무엇이었을지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데 이 셀 부분에 대한 MLM이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베이스 인코더로 활용을 하는 튜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튜타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담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뉴머리컬한 피처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임베딩들을 고안을 해서 인풋 임베딩에 추가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베딩의 특징상 그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임베딩에 담긴 정보로 이 셀이 뭐였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리키지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리키지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처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넘버 부분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디폴트로 설정을 함으로써 셀에 담긴 숫자 관련된 정보를 마스킹을 해주었고, 또 포지션과 포맷 임베딩을 포뮬라 셀의 임베딩으로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리키지를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펑션 부분에 해당하는 MLM이나 셀 부분에 해당하는 MLM 모두 이 인코더의 아웃풋 임베딩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해당 그 토큰이 원래 뭐였을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논문에서 제안한 세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으로는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테이블 뉴머리컬 리즈닝이 중요한 총 세 가지의 태스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태스크인 포뮬라 프레딕션 태스크는 테이블과 타겟이 되는 셀이 주어졌을 때 이 타겟 셀의 포뮬라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셋인 엔론을 사용을 하였고, 매트릭으로는 예측에 성공한 포뮬라의 비율을 나타내는 포뮬라 어큐러시, 예측에 성공한 포뮬라 스케치 비율을 나타내는 스케치 어큐러시, 그리고 예측에 성공한 포뮬라 레인지 비율을 나타내는 레인지 어큐러시,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인지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셀 타입 토큰에 속하는 이 C4, B3과 같은 그런 셀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포뮬라 스케치는 이 레인지를 제외를 하고 펑션과 리트럴만 포함한 스트링에 대해서 예측에 성공한 그 스트링의 비율을 나타낸 어큐러시며, 이 레인지 어큐러시는 여기서 레인지만을 가지고 이 레인지만으로 구성된 스트링에 대해 예측에 성공한 비율을 나타낸 어큐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풀탭이 다른 비교가 되는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포뮬라 프레딕션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이 포뮬라 스케치에 대한 예측 성능은 모델의 뉴머리컬 캘큘레이션 능력, 그리고 이 포뮬라 레인지에 대한 예측 성능은 모델의 참조 능력, 즉 리퍼런스 능력과 연관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그 매트릭에 있어서 성능 향상을 보인 점에서 이 포뮬라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들이 모델의 뉴머리컬 리즈닝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이블과 지문이 주어졌을 때 테이블에서 지문에 대한 정답을 도출하는 테이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하이탭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매트릭으로는 정답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하는 익스큐션 어큐러시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튜타는 성능 향상이 그렇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테이블 텍스트 조인트 리즈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풀탭은 테이블 텍스트 세팅을 추가를 해서 테이블 텍스트 조인트 리즈닝 능력을 학습했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스프레드시트 테이블로 학습한 이 풀탭 모델이 웹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인 이 하이탭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낸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테이블 형태에 대해 풀탭의 뉴머리컬 리즈닝 능력이 굉장히 강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이 주어졌을 때 테이블 셀의 타입을 예측하는 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DEX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으며 해당 데이터셋은 총 6개의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메타데이터는 테이블에 대한 말 그대로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셀을 의미하고, 노트는 테이블에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담은 텍스트로 구성이 된 셀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일반적인 셀들을 나타내고, 이 레프트 어트리뷰트는 이 왼쪽 헤더, 탑 어트리뷰트는 이 위쪽에 있는 헤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derived란 셀 타입은 일반적인 데이터 셀 타입으로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서 도출이 된 셀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가장 먼저 해당 데이터셋에 대해 소타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N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노트 타입에서 투타 모델에 비해서 큰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그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서 포뮬라 베이스드 프롬프트가 추가된 테이블 텍스트 세팅에서의 사전학습 태스크를 통해 테이블 텍스트 조인트 언더스탠딩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derived 셀 타입에 속하는 그 derived 셀에 대해서도 투타에 비해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derived 셀 타입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일반 셀들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서 얻어진 이 derived 셀들은 명시적으로 포뮬라 형태를 담고 있는 셀들도 있지만 아예 계산된 결과만을 담고 있는 셀도 있으므로 셀 간의 뉴머리컬한 릴레이션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타입에서 큰 성능 향상을 보인 결과를 통해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3가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모델의 뉴머리컬 리즈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에빌레이션 스터디로는 각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포뮬라 프레딕션 태스크에 대해 각 태스크를 하나씩 추가를 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NLP 태스크를 추가했을 때는 이 레인지 어큐러시에서 3가지 태스크 중에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이 NCP 태스크를 추가했을 때는 스케치 어큐러시에서 이 3가지 태스크 중에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인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각 태스크를 고안하게 된 모티베이션과 얼라인되는 결과인데, 이 NLP 태스크는 셀들 간의 참조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태스크였고, NCP는 셀들 간의 연산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태스크였다는 점을 고안해 보면 각 그 매트릭에서의 큰 성능 향상을 보인 점과 얼라인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뮬라 MLM만 추가했을 때도 큰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이 포뮬라 MLM과 이 포뮬라 프레딕션이 모두 올바른 포뮬라 토큰을 복원하거나 또는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이 폴테이블 뉴머리컬 리즈닝 스킬이 얼마나 향상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이 테이블 QA 데이터셋이었던 하이탭의 그 여러 오퍼레이션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폴탭이 뉴머리컬 리즈닝 에빌리티를 학습했다는 증거로 가장 먼저 이 포뮬라 프레딕션 태스크에서 NLP 태스크를 통해선 레인지 어큐러시가, NCP 태스크를 통해선 스케치 어큐러시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 그리고 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derived 셀 타입에 대해 큰 성능 향상을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해당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 가장 먼저 3개 이상의 헤더에 의해 인덱싱된 셀인 이 컴플렉스 셀 셀렉션과 이 아리스메틱한 그런 지문 유형들에 대해서
그 8.0% 그리고 7.3%로 각각 큰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또 이외에 슈퍼레이티브나 컴패리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지문 유형은 프리트레이닝 코퍼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4.1%, 3.0%로 성능 향상을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 실험들을 통해서 세 가지 포뮬라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통해서 모델의 뉴머리컬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풀템 논문이 뉴머리컬 리즈닝 테이블 QA에 있어서 사전학습 방식을 다룬 논문이었다면 이제 파인 튜닝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한 타큐브 논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큐브의 핵심 아이디어는 테이블에 대해서 지문과 관련된 사전 계산된 어그리게이션 어리스메틱 결과를 추가적인 인풋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요. 이 메인 아이디어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 데이터 큐브의 아이디어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데이터 큐브 아이디어를 해당 논문으로 처음 접하게 돼서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데이터 큐브는 다차원의 행렬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로 사전 계산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큐브에 저장된 데이터는 디멘전과 팩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 디멘전은 기업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 팩트는 이런 뉴머리컬한 미저를 나타냅니다. 이 예시는 이 전자제품 판매 관련된 데이터 큐브인데 이 판매 데이터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저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 관련해서도 또 저장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지점에 따라서도 저장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위치나 품목에 따라서도 저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준이 되는 속성을 디멘전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저장되는 뉴머리컬한 미저들 판매된 품목의 개수, 특정 연도의 특정 지점 판매량 등을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도 이런 데이터 큐브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타임과 어카운트 타입으로 구성된 테이블을 타임 기준으로도 이런 썸이나 에버리지 연산 결과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어카운트 타입 기준으로도 저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데이터들을 특정 이 사전 계산에서 저장을 한 데이터 큐브처럼 이런 테이블들에 대해서 썸이나 에버리지와 같은 연산으로 사전 계산된 데이터들을 미리 저장한 이 데이터를 추가적인 인풋으로 활용을 하자는 것이 타큐브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데이터 큐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같은 컬럼, 같은 로우 헤더에 속하는 셀들 간의 sum, count, average와 같은 어그리게이션 결과를 담고 있는 일반적인 큐브, 그리고 이런 어그리게이션 결과들은 전체 셀들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을 한다면 이제 특정 셀들에 대해서만 연산을 수행을 하는 non-aggregation 오퍼레이터들에 대해 좀 더 확장된 사전 연산된 결과를 담는 큐브 EXT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생성된 큐브를 다시 연산에 활용하지 않는 first order 큐브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논문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한계점이지만 최근 데이터셋들이 2스텝 이상의 리즈닝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first order 큐브에서의 확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큐브를 Numerical Reasoning Question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 하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어토리그레시브한 PLM들이 조금 좋지 않은 뉴머리컬한 리즈닝 에빌리티와 최근 나오고 있는 뉴머리컬 리즈닝에 특화된 테이블 QA 데이터셋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생성 모델의 인풋에
텍스트와 플래튼된 테이블을 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전 연산된 큐브들을 플래튼 시킨 이 큐브 시퀀스들을 추가적인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정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런 데이터 큐브를 어떻게 생성하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해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을 해서 큐브를 생성을 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점은 일단 테이블의 크기가 커질수록 큐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필요한 공간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큐브를 생성해냈다고 한들 이 모델의 인풋 랭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룰 베이스드 방법론을 제안을 했는데, 가장 먼저 같은 로우와 같은 컬럼에 해당하는 셀들로만 큐브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퀘스천 센시티브하게 큐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퀘스천 센시티브란 질문에 언급된 오퍼레이터, 헤더, 셀들과 얼라인되도록 큐브를 생성을 한다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이 the change라는 이런 단어는 이 count와 sum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제 이런 관련 없는 연산들에 대해서는 큐브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문을 참고해서 이 오퍼레이터 타입을 결정하고 질문에 언급된 write off나 이런 2018, 2019와 같은 이 컬럼 헤더나 로우 헤더, 셀 밸류를 참고해서 큐브를 생성하는 데 후보가 될 수 있는 컬럼과 로우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색된 모든 오퍼레이터 타입, 후보가 되는 로우나 컬럼, 그리고 컴퓨팅 패턴에 대해 이 모든 조합별로 큐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큐브들 중에서 이 주어진 질문과 테이블에 대해서 정답을 포함한 큐브를 코렉트 큐브라고 했을 때 이 생성된 전체 큐브 중 코렉트 큐브의 비율을 큐브 커버리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큐브 커버리지를 구해봤을 때 TATQA 데이터셋의 데브셋에 대해서는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약 70%의 커버리지를 보였고, 또 위키TQ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데브셋에서는 68%, 트레인셋에서는 62%의 커버리지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런 룰베이스로 생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된 큐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과정을 추가를 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휴리스틱한 방식으론 이 TF-IDF를 이용을 해서 질문과 플래튼된 큐브의 시퀀스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방식, 그리고 질문과 큐브, 그리고 테이블의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큐브의 결과가 정답인지 예측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해서 이 라벨과 아웃풋 로짓을 이용해 후보 큐브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뉴럴 베이스드 랭킹 방식 총 두 가지로 성능을 측정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인풋으로 활용하고 있는 큐브의 개수, 즉 K가 늘어날수록 약 70%의 커버리지를 두 방식 모두에서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 같은 K라면 이 뉴럴 베이스드 랭킹 방식이 이 동일한 K에서 더 높은 커버리지를 보였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TATQA와 위키TQ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TATQA의 베이스라인으로는 TATQA 논문에서 제시한 타곤 모델과 또 바트, 타펙스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으로는 EM과 F1을 사용을 했고, 위키TQ 데이터셋에서는
바트와 타펙스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을 하고 정답에 대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하는 디노테이션 어큐러시를 매트릭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트 라지와 타펙스 라지에 타큐브를 적용을 했을 때 모두 ETATQA 데이터셋에서 약 10에서 20 정도의 큰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위키TQ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 소탄 모델이었던 타펙스 라지 모델에 타큐브를 적용을 했을 때 59.7의 디노테이션 어큐러시를 달성을 하면서 소타의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각 연산별로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는지 확인해보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TATQA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이고 오른쪽이 이제 위키TQ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보시면 이 위키TQ 데브셋에 포함된 오퍼레이터별 데이터 개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듯 위키TQ의 경우 각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데이터 샘플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 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큐브를 적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을 보인 점이 확인되었고, 위키TQ에 비해 더 많은 연산 데이터를 포함한 TATQ의 경우 보시면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두 논문 간략히 요약하고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풀탭이란 논문은 스프레드시트 포뮬러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셀들 간의 참조, 연산 관계를 학습을 해서 모델의 뉴머리컬 리즈닝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모티베이션을 기반으로 스프레드시트 포뮬러를 활용한 세 가지의 뉴머리컬 리즈닝 테이블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들 간의 참조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뉴머리컬 리퍼런스 프레딕션 태스크를 두 가지 세팅으로 제안을 하였고, 셀들 간의 연산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뉴머리컬 컬큘레이션 프레딕션 태스크와 추가적인 포뮬라 MLM 태스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을 때 포뮬라 프레딕션, 테이블 QA, 셀 타입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테이블에 대한 뉴머리컬 리즈닝이 필요한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린 타큐브라는 논문은 바트나 T5와 같이 어토리그레시브한 PLM들이 현재 좋지 않은 뉴머리컬한 리즈닝 능력을 보이는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질문과 관련 있는 연산을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해서 추가적인 입력으로 활용을 하자는 모티베이션으로 이 테이블에 대해 사전 계산된 결과를 추가적인 인풋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키TQ 데이터셋에 대해 기존 소타 모델이었던 타펙스 라지에 적용을 했을 때 새로운 소타를 달성을 하는 결과를 보인 논문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